안녕하세요. 출근하는 마르코입니다. 오늘은 근로자랑 계약서를 쓰는 것들에 대해서 좀 표기하거나 서로 이야기를 할 때 입을 맞춰야 되거나 아니면 구두로 협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문서화해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영상을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형 카페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대형 카페뿐만 아니라 작은 카페들도 많이 생겨나죠. 그러면은 근로자들을 고용하게 됩니다. 근데 근로자들을 고용할 때 있어서 대부분 큰 카페들은 아마 5명이 넘어갈 거예요. 근로자들이 뭐 작은 데서 뭐 하루에 일하는 근로자가 뭐 2명이다, 뭐 사장님 포함해가지고 3명이다 해가지고 다 모아봐야 아마 3, 4명이 되지 않으면 그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데 5인 이상인 매장들, 카페뿐만 아니라 5인 이상인 사업체를 운영하시려면 뭐 제약이라고 하면 제약인데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범위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5인 이상인 매장들은 뭐 공휴일에는 다 휴무를 줘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법이 바뀐 지가 2022년, 1년, 2년 요 사이에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사업을 좀 해보셨던 거나 아니면 과거에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은 이걸 관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 상에다가 명시하거나 어떻게 휴무를 줘야 될지에 대해서 근로자랑 협의를 못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러다가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경우들이 있는데, 뭐 우선 제가 아는 선에서 뭐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5인이 넘어가는 매장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있는 매장, 이 5인이라는 게 단기 근로자 같은 일하는 시간도 다 해야 되고 사장님이 일을 한다고 해도 사장님이 근로하는 걸로 다 판단돼서 그 동시간대 5명이 아니더라도 그 인원이 5명이 되면은 그렇게 지급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휴무 같은 경우에는 연월차가 일단 발생을 하고요. 근로자가 80%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직전 해에 다음 해부터 1년 후부터는 15개의 연차가 발생이 됩니다. 이 연차는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할 때 회사에서는 제공을 해드려야 되고, 혹은 회사에서 직원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쓸 수 있는 날짜를 좀 정해야 돼요. 근데 원칙상은 근로자가 쓰고자 하는 날짜에 쓰게끔 회사에서는 무리 없이 해야 되고, 그리고 월차의 개념은 한 달 80% 이상 출근을 했을 경우에 다음 달에 한 개의 연차를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연차라는 별개로 월차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년이 딱 되었다 그러면은 매달 하나씩 생겨있던 11개의 월차가 있어야 되고, 1년이 넘어가는 순간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월차 같은 경우에는 밀리지 말고 다 쓰거나 그 1년이 넘어가기 직전에 급여로 다 지급을 해주거나 해야 되고요. 만약에 구도로 합의가 되었다라고 해서 다음 해에 쓰자라고 하면은 그 직원은 1년이 지난 시점부터 26개의 휴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15개의 연차와 11개의 월차가 되겠죠. 그리고 공휴일 있죠. 나라에서 지정한 공휴일, 뭐 광복절이라든가 뭐 크리스마스라든가 추석, 설날 이런 것들이 있죠. 3일씩 되는 거. 이 날에는 근로자가 근무를 하게 되면 대체 휴무를 줘야 됩니다. 쉬면은 쉬는 거예요. 당연히 쉬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우리는 그날 매장의 매출이 좋아가지고 근로자들이 근무를 다 해야겠다 라고 한다면, 돈을 준다면 그거를 1.5배에서 2배가량인가에 맞춰서 지급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돈으로 주지 않고 대체 휴무를 준다라고 하면 근로계약서 안에 첨부를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대체 휴일을 협의했다라고 하는 서약서를 써야 됩니다. 그거를 작성을 했을 경우에는 공휴일에 만약에 부득이하게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꼭 그날 쉬지 않더라도 다른 날 지정한 날, 1일이 쉬어야 되는 명절인데 5일이라든가 7일날 쉰다, 혹은 20 며칠, 13일 이렇게 날짜를 지정해서 그날 이날 못 쉰 거를 대신 쓰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근로자에게 협의를 받아 놓으면, 문서화되어 있는 문서가 있으면
그거는 상호 간에,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다른 날 쉬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쉬는 일수는 같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그렇게 안 하려면은 5인 미만은 그 법이 적용이 안 돼요. 그게 언제쯤 될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300인 이상인 회사들만 공휴일을 근로자의 휴일로 해줬고, 그 다음에는 뭐 100인 이상, 그게 점점점 떨어져서 30인 이상 하다가 5인 이상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5인이 넘어가는 회사들은 공휴일을 근로자들에게 휴무로 줘야 되고요. 그거를 만약에 휴무를 주지 못했을 경우에는 급여로 수당으로 지급을 한다거나, 수당으로 지급을 못할 것 같은 상황이다 그러면은 사전에 근로자가 이제 근로계약을 하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대체 휴무로 주고 있다라고 해서 그 협약서를 써놓고 휴무가 생길 때마다 대체로 언제 쉴 건지 상호간에 협의를 해서 다른 날 쉬게끔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렇게 치면 어떻게 보면은 근로자가 이 휴무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쉬는 날이 꽤 많습니다. 쉬지 않고 일을 한다면은 급여가 수당이 발생이 되는 구조고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5인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근로자의 휴무를 많이 챙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동일한 근무자보다 여분 인력으로 충분한 인력, 쉬는 날을 이걸 고려해서 쉬게 해주려면은 스케줄 근무를 한다 그러면은 스케줄이 잘 안 나올 거예요. 못 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수당으로 지급할 각오를 하고 급여에 녹여가지고 계산을 해보고 예산을 설정하거나,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대체 휴무를 주게끔 이야기를 해서 날짜를 설정하시고 해야지 추후에 서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5인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8회만 쉬자라고 얘기를 해서 계약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은 5인 이상인 회사들은 무효가 됩니다. 일주일에 8회만 쉬는 거라고 한다면, 사실 일주일에 8회만 쉬면 한 달에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만 쉬는 것과 같아 보이겠지만 실제로 휴무를 계산하고 스케줄을 짜보면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점을 명확하게, 우리 매장이 5명에서 6명 넘어갈 것 같다, 카페뿐만 아니라 다른 업장들이 그럴 것 같으면은 이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산을 하고, 인력이 5명이 필요할지 6명이 필요할지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그렇게 필요한 인력들에 나가는 인건비도 그 휴무들을 감안해서 책정을 해서 우리가 한 달에 얼마, 1년에 예산으로 인력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그렇게 가늠을 하셔가지고 좀 사업 계획을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설명해 드린 거는 일단 실무에서 제가 해가면서, 저희 회사도 노무사를 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그 노무사분들에게 받으면서 제가 그걸 통해 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들을 채용을 할 때 했었던 부분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들이 필요하시면은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휴무를 얼마큼 줘야 되는지에 대한 노무사들이 만들어 놓은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매장을 오픈을 하시고 나서 오픈 멤버들이랑 같이, 사실 처음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새 멤버들이랑 와서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계약서의 내용과, 그러니까 직원이 생각하는 급여 수준과 복지랑 오너가 생각하는 급여 수준과 복지가 일을 하다가 중간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아쉽지 않게 회사를 떠나거든요. 근데 오너 입장에서는 초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그때 같이 함께 만들어 놨던 그 구성원들을 모두 잃게 되면 팀을 새로 짜거나 그 운영하시는 사업체의 전반적인 컨셉이 다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직원이 아니라 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더 먼저 신경 써가지고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고민을 해보셔서 사람 채용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